양육비를 월 1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혼 사건 이후에 남편이 사업이 어려졌다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요. 애초에 이제 이게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야 되기는 한데 그게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돼서 법원에서 개시 결정문하고 통지서가 아예 엄마한테 왔다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그 이 신청 내용에 따라서 양육비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인데,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싸우고 정확하게 끝내는 반팔 변호사 장영근입니다. 내 편에게는 다정하게, 상대편에게는 무섭게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상담 주제는 뭘까요? 대표님,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을 받으신 분이신데 네. 그때 판결로 양육비를 월 1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혼 사건 이후에 남편이 사업이 어려졌다면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에 아예 엄마는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진행이 정답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으로 소멸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 2항 8호에서 개인회생 면책이 되는 것 예외 사유로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남편분이 양육비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제출하더라도 그 채권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게 정답인데, 개인회생 절차가 주로 채무자가 제출하는 목록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끔 양육비 채무도 목록에 들어가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현재 상담 오신 분은 어느 단계라고 하시던가요? 어제 상담 오신 분은 네. 이제 남편이 양육비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서 개시 결정이 나고, 그 개시 결정이 났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으시긴 해요. 근데 여기서 딱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애초에 이제 이게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야 되기는 한데 그게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돼서 이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문하고 통지서가 아예 엄마한테 왔다는 거거든요. 그 통지서를 보시면 그 안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그 이 신청 기간이 있고 이 신청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이 신청 내용에 따라서 양육비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인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이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가 있거든요. 그럼 채권자 집회에 가셔서라도 말씀을 하시면 돼요, 판사님한테.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시고 하다 보면 그 채권자 집회 기일날까지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버리게 되고 남편분은 애초에 자기들이 제출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변제 기간이 한 36개월에서 보통 60개월 사이인데 그 기간 동안은 변제 계획에 따른 줄어든 양육비만 받을 수 있고 별도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행소송을 하는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신청 기간 놓치고 채권자 집회에서도 말씀을 못하게 되면 좀 꼬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법에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아이 엄마 입장에서 좀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만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이라도 잘 변제를 받으세요. 그리고 변제 내역 받은 거 잘 보관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다 변제액을 하고 면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애초에 양육비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받은 그 금액의 차익에 대해서는 그때서는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 기간 내에 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채권자 목록에서 양육비 채권을 제외시키는 경우, 이제 그 단계에서 제외시키면 다행이고요. 그걸 못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에 가셔서 또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까지 못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그 줄어든 양육비만 일단 받으셔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못 받았던 차익에 대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근데 잘 봤는데 말이 어렵다 보면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을 다 하셔야 되고요.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한 불이익을 그대로 받으시게 되는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온 등기는 잘 받으셔야 된다. 내밀한 가족 이야기나 친구에게도 말 못할 서운함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혼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시원하게 이어가시죠. 단팔 변호사 장영근이었습니다.